주여, 나를 친구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적들은 나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나이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고 감미롭게 그리고 쉽게 다가온다. 그리고는 내 혈관에 흐르는 피와도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온전한 평화와 신선함을 준다. 이는 환희의 고독과도 같다. 이렇게 에머슨의 말처럼 친구의 우정이라는 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을 순진함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환상이다. 물론 인생에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몇몇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정의 바탕을 둔 이런 모호한 관계들의 뒷면을 살펴보는 대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워낙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이좋게 붙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정이라는 것은 좋은 날씨에는 두 사람을 실을 수 있지만 사나운 날씨에는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배와도 같은 것이다. 누군가 내가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을 텐데 라는 경고로 나를 계속 성가시게 군다면 그는 나를 협박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는 내가 자신을 위해 무조건 친구이기를 원하지 그 관계의 손익가치에 대해 따져 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내가 만약 따지고 든다면 이 관계에서 내가 받는 것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나의 그런 생각을 막으려는 것뿐이다. 따라서 그는 내가 그 숨겨진 뜻을 캐묻지 않고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사랑, 성실, 정직, 찬사와 마찬가지로 우정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조작기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감정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사랑하거나 친한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할 수는 있지만 나는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우정은 조그만 노점상처럼 소량으로만 판매된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조화 없이는 우정도 지속될 수 없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자기 만족을 꾀하기 위해서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기만과 배신을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장점과 가치를 보고 특별히 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옳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나치게 신뢰하지는 말아야 한다. 카티올리오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육의 정도나 직업 또는 빈부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위계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차이가 대조적으로 두드러지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잃게 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도 어려울 때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를 옆에 두고 싶어 한다. 세상은 험한 곳이며 친구는 그런 험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게다가 우리는 친구를 잘 안다. 가까이에 친구가 있는데 왜 낯선 사람에게 의지한단 말인가? 그러나 문제는 당신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을 당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몇 년 후 당신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 문제는 아첨꾼과 친구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친구를 생각만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첨꾼은 성공한 사람들의 분위기에 도취되고 그들의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고 친숙해지려고 하며 그럼으로써 가능한 어떤 후광이 자신들에게도 비춰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언젠가 일이 잘못되어 당신이 성공 대신에 실패를 확인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제일 먼저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사람들이다. 이해관계 속에는 우정이 설 자리가 없다. 혹여 친구가 없다는 의미는 남에게 베풀 것이 없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친구들은 의가 상하지 않으려고 말다툼을 피하고 관성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에 요직에 기용하고 나면 점차 그 친구가 감추고 있던 몰랐던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묘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는 우리의 선해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친구는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요직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혜택을 받는 것을 수치로 느낄 수도 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구를 쓰면서 약간이라도 생색을 내면 이것이 은근히 친구를 괴롭히게 된다. 상처는 서서히 나타난다. 약간 더 솔직해지고 가끔 화를 내는 태도나 질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질투심은 불만과 적대감을 야기하고 어느새 우정은 희미해진다. 우정을 소생시키려고 은혜와 선물을 더 주지만 고마워하는 태도는 점점 더 줄어든다. 결국 능력이 우정보다 훨씬 더 소중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해코지한다는 말이 있다. 친구는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안다. 당신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인간관계에서는 늘 친구를 조심해야 한다. 친구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쉽게 질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당신을 배반한다. 깨지기 쉬운 것이 친구 간의 동업이고 결혼하는 삼상 중에 일상이 이혼한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업자들 간의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아니라 능력의 균형이며 능력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다. 특히 아는 것이 없는 분야에 돈만 되고 잃은 친구가 하는 식의 동업은 우정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미국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진리이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가장 큰 경쟁심을 느낀다. 때로 성공은 친구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죄악과도 같다. 사람들은 너무 먼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않는다. 주위에 당신의 약점을 가장 잘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친구다. 편견과 험담이 가장 잘 먹히는 것도 친구의 입을 통해서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조용히 나타나 당신을 껴안으며 벨벳 장갑을 끼고 등 뒤에서 치를 수 있는 것도 친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지인들에 의한 고소, 모함과 투서가 줄을 잇는다. 그 중에서도 무고죄는 일본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는 한국인의 삐뚤어진 심성이 원인으로 지적될 정도다. 우정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법이다.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구가 큰 돈을 투자하라거나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는 믿지 말라. 그 친구의 눈물 때문에 당신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을지 모른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 자신도 누구도 미래 상황은 모른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날리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라. 기실 우리는 가장 절친한 친구가 곤욕에 빠지더라도 그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배은망덕과 배신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북송의 왕한석은 여해경을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자 친구로 보고 황제에게 그를 중용하도록 추천하고 조정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그와 상의하였다. 그러나 흉악한 여해경은 왕한석이 세력을 잃자 맞아 그를 배신했다. 나중에는 편지 한 장을 구실로 황제를 속였다는 죄명으로 왕한석의 참수를 주장했다. 중국 명나라의 하원은 동양 사람인 엄숭을 발탁했다. 엄숭은 그를 발탁한 하원을 주인처럼 따랐다. 그러나 속셈이 많고 교활했던 엄숭은 하원의 곁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를 제거할 계획을 차근차근 꾸며 나갔다. 가정 25년 하원은 몽고에게 점령된 지역 문제를 놓고 황제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엄숭은 이때가 하원을 완전히 밀어 낼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그래서 황제에게 글을 올려 하원이 공정만 노리는 장수들과 결탁하여 거짓으로 전공을 보고하고 군량리까지 빼돌렸다는 모함을 하였다. 결국 하원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런 배신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곱게 잘한 사람들이 대개 그런 경우이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인간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그들은 언제나 커다란 수업료를 치르곤 한다. 그러니 친구 관계에서는 오죽하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친구가 배신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은 유호성이 보낸 부하의 칼에 찔려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 권력자는 친구를 부하로 쓸 때 늑대의 힘과 여우의 교활함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때, 또 자신이 약속한 이유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모든 인간이 정직하다면 이 충고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는 당신이 힘을 잃으면 배신을 일삼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당신은 친구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그럴듯한 명분은 항상 찾을 수 있다. 당신은 능숙한 사기꾼이자 위선자여야 한다. 평소 이런 자질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은 보여야 한다. 사실 이런 자질을 지닌 듯 보이는 것은 유용하다. 예를 들어 자비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인정 많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용하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이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겉모습은 신실하고 인자하게 보여야 한다. 돈과 권력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불구대천의 원수로 변할 수도 있다. 반면 적은 아직 채굴되지 않은 금광과도 같다.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예전의 적이 친구보다 더 의리 있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당신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위에 적이 없으면 게을러진다. 적이 뒤에서 쫓아오면 머리도 반짝이게 되고 집중력도 강해진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적을 친구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적으로 놓아둔 채 적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어울리는 맞수가 없으면 사람이든 적이든 더 강해질 수 없다. 모택동은 사실상 소련이나 미국과의 불화를 조장했다. 권력을 쥔 사람은 투쟁을 환영하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투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을 이용한다. 당신에게는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하찮은 인물로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내가 보기에 적이 없는 사람은 곧 무능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보다 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바로 친구이다. 주여 나를 친구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적들은 나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나이다.